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오늘 공무집행 방해라 공무를 집행하는 가장 유명한 직군 경찰을 표돌이죠. 표범이라고 그래서 표돌인데 경찰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알죠. 그거 보십니까? 저는 서울경찰청장상도 받았었는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부정치 엄청 많이 받았죠. 경찰분들 취향과 범죄 막기 위해서 최선 다하고 계신데 너무 귀엽고 복장도 너무 친근하다, 반감을 가진 일선의 경찰분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공권력을 원래 강력해야 되고 사람들이 침범하면 안 되죠.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켜야 되는 직군이니까요. 근데 올해 1월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게 거의 난동이 일어났죠. 법원에 침입해서 단체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기물 부시고 유리창 깨고 난리였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된 거에 반감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들어가서 폭동을 일으킨 건데요. 어떤 죄가 적용되죠? 맨 먼저 생각나는 게 공무집행 방해죠. 그중에서도 단체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그걸 했기 때문에 이걸로 74명이나 지금 기소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는데요. 서부지방법원이 피해자인데 서부지방법원이 재판하는 것도 사실 좀 관할 문제에서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서부지방법원이라 뭐 이슈가 있어서 예를 들었지만 공무집행 방해죄는 이렇게 막 대규모 시위하면서 법원 부시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만약에 술에 취해서 근데 경찰이 말리는데 경찰하고 좀 가! 이렇게 밀었다.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교통단속하는 경찰관한테 됐어요 뭐예요? 뭐 밀었다. 이런 욕을 했다. 그것도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공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경찰 외에도 뭐 민원 많이 가죠. 민원 가서 공무원한테 막 따지면서 갑자기 막 서로 집어던지고 이래도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됩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냥 건드린 거다. 아니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봉사하는 건데 오히려 경찰이 과잉 진압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변명 법원에서 전혀 안 먹히죠. 왜 그럴까요? 법원 판사도 공무원입니다. 가제는 개편인가요? 공무집행 방해죄는 보통 경찰분들이 서로 목격자고 여기 바디캠을 답니다. 그래서 술취해서 행패 부리고 뭐 이럴 때 바디캠에 다 찍혀 있어요. 그래서 녹화가 된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기 때문에 빼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정도면 현행범 체포되죠. 초범이라고 뭐 벌금으로 끝나거나 기소해야 되거나 전혀 그렇지 않죠. 아까 전에 판사가 공무원이라고 했듯이 검사도 공무원입니다. 검사가 경찰 뭐 때리고 실랑이 부렸는데 그거 뭐 기소해주고 구약식 한다? 그럼 경찰에서도 가만히 안 있겠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나마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보십시오. 자, 처벌 수위 알려면 법 봐야죠. 보이십니까? 형법 제136조가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폭행이나 협박이 구성요건이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죠? 이 항은 공무원에 대해서 그 직무상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가 뭡니까? 조지 워싱턴입니까? 진짜 웃기는 얘기인데 저지가 맞겠죠? 저지하는 거.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질 당시 당연히 일본의 영향이 있었겠죠. 이 근대법이 다 일본에서 온 거잖아요. 일본 식민 지배 하에 있을 때 만들어진 법들에 의해서 통치됐으니까요. 그전에는 사실 왕이 꿀린 대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지라고 해야 되는데 조지 그냥 놔둡니다. 이거 좀 개정해야 되는데 왜 개정 안 합니까 국회의원들? 어쨌든 조지는 저지가 맞고 뭐 사퇴시키려고 뭐 폭행 동안 협박했다. 마찬가지겠죠. 그것도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다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까 전에 서부지방법원 얘기했는데 막 단체가 와가지고 막 경찰 때리고 들어가서 막 부시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형법 제 144조입니다. 보이십니까? 특수가 붙죠. 특수공무방해죄인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보니까 이런 막 파이프를 깨고 뭐 이런 위험한 물건이죠. 그래서 제 136조 공무집행 방해, 138조 법정 또는 국회 회의장 모욕, 제 140조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뭐 이런 식으로 쪼쪼쪼 있는 거에 대해서 범죄를 하면은 2분의 1 가중합니다. 그리고 제 2항 보이십니까? 공무원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이에요. 보통은 이하라고 쓰는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아예 벌금이 없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이 사망했다?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처벌 수위가 높죠? 왜 공무집행 방해죄를 처벌을 크게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죠? 일반인의 업무 방해죄랑은 다르죠? 뭐 내가 장사하고 뭐 가고 뭐 하는데 막는 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공무 집행을 폭력 협박으로 막으면 이 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경찰이 딱 와서 멈추세요! 그런데 막 경찰 때려! 미친 거죠? 그러면 국가 공권력이 어떻게 바로 쓰겠습니까? 경찰은 이렇게 뭐 귀여워 보이지도 안 되죠? 경계 딱 하고 존중하고 리스펙트 해야죠.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에 성립하는 경우는 보통 경찰이 언제 출동하죠? 술 취해서 깽판 치면 출동하죠. 그것 때문에 술집에서 난동 부리면은 아까 말했죠. 업무방해죄죠. 일반인에 대한 거니까. 그 과정에서 막 사람 때린다, 폭행, 상해되고. 그런데 그 와중에 말리던 경찰 폭행이 됐다. 때렸다. 여기 나오고 뭐 협박했다.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경찰관 개인에 대해서 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가다가 경찰차 발로 빵 깠어요. 그러면 공용물건 손상죄 되는 거고. 경찰이 서명하라는데 서류 찢어버려. 공용서류 무효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짜다다닥 되기 때문에 술 취해서 경찰 왔다. 그러면 주변에 덜 취한 친구들이 말려야 됩니다. 무조건. 뭐 소위 똥팔육들이 예전에 뭐 민주화 운동 한다고 그러면서 예전 민주화되게 된 경찰하고 뭐 투쟁한 게 뭐 본인의
인생 최고의 뭐 업적이고 무용담인 것도 떠들지만 지금 민주화된 시대에 공권력 무시하는 거 처벌 심하게 받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형사 전문의 승소 전문 변호사는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정도 가능한데요. 첫 번째가 이 공무집행의 공무가 적법하지 않고 위법할 때, 그때는 공무가 적법한 공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죠. 막아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무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미란더 원칙 고지 안 하고 갑자기 영장 지시도 없이 강제 체포하려고 하고 막 끌고 간다? 이 경우 공무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에 대한 위법한 방해가 아니므로 공무집행 방해가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완전 위법은 아니지만 공무가 너무 과잉하다, 이 경우 뭐 체포는 뭐 가능한데, 뭐 여자의 경우 막 이렇게 신체에 민감한 부위를 막 만지거나 찝거나 이렇게 수침을 줬다, 그래서 막는 과정에서 이렇게 쳤다, 그런 경우 상정하기 힘들겠지만 요즘은 그래서 다 여자들은 여경들이 가서 하죠. 그리고 체포가 아니라 거의 폭행 수준이다, 뭐 그래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때렸다, 뭐 이 경우는 위법이 아니라 과잉한 거에 저항하다 생겼다, 이 경우에는 뭐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무죄를 주장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들, 제가 바디캠을 찍는다고 했죠. 그리고 뭐 공무원들이 같이 있을 때 공무원 편을 들지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나 진상 민원인 편을 들 가능성 거의 없겠죠. 그래서 사실 방금 말한 것처럼 아예 위법하거나 아예 과잉한 공무가 아닌 이상은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처벌을 줄이려고 그러면 무죄가 아니라 감형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형을 낮추는 것이죠. 피해자인 공무원하고 협의는 사실 잘 안 되죠. 본인이 하려고 그러다가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으니 변호사한테 맡기시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잘 안 해주는데 경찰이 합의를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무집행 방해죄는 개인적 법익이 아니라 공무에 대한 국가사회적 법이기 때문에 선처발한다 합의서를 개인 공무원이 써주는 거 부족하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상급자가 말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상황 이해해가지고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받는 건 양형에 도움이 되겠죠. 또 대부분의 경우 원래 원칙 규정상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합의를 안 해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공탁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걸 보이는 과정이니까요. 공무집행 방해 오늘 얘기 드렸는데요. 왜 말씀드렸냐면 서부지방법원 폭동이 특수공무방해, 또 이걸 치상이 되면은 제가 3년 이상 유기징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범죄고, 이제 좀 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인지 기각인지 나오겠죠. 그럼 찬반 양론에서 또 막 나고, 그럼 애꿎은 경찰분들만 사이사이 있다가 피해를 받으시겠죠. 절대로 경찰은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찰에게 손을 댄다, 뭐 욕을 한다, 뭐 한다, 협박을 한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뭐 경찰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이 됐다, 그럼 입건 상태에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뭐 잘못 안 했다, 뭐 했다 얘기하면서 증거인멸 시도하고 도주의뢰 있어 보이면 구속수사합니다. 공무집행 방해는 기소유예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검사도 공무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구약식, 그냥 벌금을 약식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구공판, 재판을 넘깁니다. 검사는 보통 실형 구형하고 그러면 재판부에서 집행유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집행이 유예되더라도 징역형에 대해서 전과가 남는 겁니다. 변형 없이 변명하다가 오히려 괘씸죄 추가될 수 있으니까 공무집행 방해죄는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는 게 유리합니다. 폭행 사건이야 남자들끼리 술 먹다 하고 서로 처벌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수사 단계에서 종료시킬 수 있지만, 공무집행 방해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사인이 아니라 공무를 여러분 방해한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 형량도 높은 거 말씀드렸죠. 오늘 제가 서울경찰청장 상도 받아보고 경찰 쪽 아시는 분도 많고, 저희 뭐 집안 삼촌도 서장까지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경찰분들 여러분, 범죄자들로부터 여러분 지키면서 치안 담당하고 수사하면서 사실 너무 귀엽게 만들어진 거 맞아요. 이거 뭐 인형이니까 친근하게 마스코트 만든 거 맞는데, 경찰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 같은 데서는 경찰만 안 되면 총 쏘죠. 우리나라도 공권력 존중하고 경찰이나 공무원들 공무집행에 대해서 방해하는 건 엄청난 큰 죄라는 거 명심하시고, 공무집행 방해로 만약 입건되셨다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변호인 선임하시고 전화 주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지금까지 문종택TV의 문종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